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 인사사고는 물론 예기치 않은 차대차 사고도 한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도와 차도 구분은 물론 신호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즉 생활도로에 늘 존재하는 위험입니다. 미로같이 복잡한 생활도로는 초보 운전, 장롱 면허자에게는 특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아니, 우선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아까처럼 야! 왜? 브레이크 밟고 있었어. 왜 옆으로 세우라 그래 사람? 그럼 천천히 가야지. 그럴 때 앞에 자전거가 오는데 아파튼 거고. 할아버지가 못 봤어? 보고 있어. 아니, 할아버지 보고 있었어. 집 주변이 온통 생활도로. 8년차 장롱면허 이선혜 씨는 난관을 이겨내고 장롱면허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평생 차 없이 잘 살아왔지만 큰맘 먹고 새 차 구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승을 하실 건데 어느 분이 시승을 하실 건지, 시승을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지금 현재? 네, 저희가 네네. 장롱 면허자가 한 명 있고요. 네. 초보 운전자가. 운전자가 한 명 있어서 저희는 시승을 해보고는 싶은데 안전상 저희가 해도. 남편은 면허 딸 때만 운전해본 1년차 왕초보, 선혜 씨는 8년차 장롱 면허랍니다. 뭐 그래도 장롱 면허보다는 초보 운전자시니까 초보 운전자가 운전석에 먼저 앉으시고 이 뒤쪽에 앉으셔서 좀 설명 네. 좀 들으면 요새는 제일 편한 번호가 남편보다는 장롱 면허인 선혜 씨가 더 막막한 상황.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는 운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답니다. 저희 남편은 저랑 연애할 때도 면허가 없었어요. 그냥 별로 운전하고 싶지도 않고 차에도 관심 없고 저도 별로 안 필요했고 저도 운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원래 제 인생에 차가 그렇게 필요가 없었죠. 솔직히 차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일단 셋이 되니까 차가 무조건 필요하더라고요. 부부의 인생을 바꾼 존재가 탄생한 겁니다. 누나 앉혀보자. 우리 유나 유모차 타러 가자. 유나야, 우리 이제 유나. 아이고 이쁘냐. 오호. 딸 유나에게는 뭐든 다 해주고 싶다는 부부. 특히 엄마 선혜 씨는 지금의 아이를 얻고서는 운전이 정말 간절해졌답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지라고 했을 때 임신이 바로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6개월 정도면 다들 이제는 별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딱 그 시기에 아이가 하늘로 갔어요. 배 안에서. 그래서 되게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다들 내 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감당하기 힘들었던 아픔. 꽤 긴 시간 마음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얻게 된 딸 유나. 저는 다 필요 없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싶고, 나중에 유나 크면은 진짜 어디 뭐 늦게 끝나면 데리러도 가고 싶고, 제가 12월이면 이제 또 복직이 예정되어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엄마 아빠가 되고 보니 운전을 못해서 불편하고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 예뻐. 그래도 자신들이 힘든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어이 바람 불어. 어이 좋아. 땀이 싣고 있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딸 유나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외출하는 것입니다. 유나 이모 왔다. 오안 울었어 안 울었어. 선혜 씨가 장롱면허 탈출을 위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엄마가 운전을 배워야 널 데리고 어딜 가지. 되게 속초에서 오는데 차 안 막혔어? 괜찮았어? 비가 와가지고 좀 천천히 오느라고 좀 걸렸어. 운전 연습을 도와달라는 동생 선혜 씨의 부탁을 받고 강원도 속초에서 서울까지 언니가 한달음에 달려와 준 겁니다. 가기 전에
너가 나한테 꼭 이거 이렇게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를 말해봐. 소리만 지르지 마. 아니 내가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소리만 안 지르면 돼. 욕은 해도 돼. 내지 마. 욕은 해도 돼. 나중에 싸울 거야? 장난이죠. 아니야 나 너 너무 사랑하는 내 동생인데 내가 설마 소리 안 지르도록 노력할게. 가볼까? 그래. 우리 유나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늘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매. 하지만 운전대 앞에서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브레이크를 띵과 동시에 돌리는 괜찮아? 해봐. 안 되면은 뭐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느낌 안 오니까. 더 돌려도 과연 자매는 다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유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깜빡! 깜빡!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좀. 야, 이 차선 안 보여? 차선이 이쪽으로 붙었으면 이 차선이 없어지잖아. 그런 거 봐야지. 또 뭐 차선을 보고 가야지. 차선을 봤는데 난 이 차선이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앞으로 간 차선이 있길래 그렇구나. 차로가 줄어든다는 도로 표지를 선혜 씨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차 안 오니까 움직여서 저쪽으로 가야 돼. 저거 이거 하면 나가 잘 모르겠어. 이번엔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 여기는 파란 비보호잖아. 지금 가라고? 사실 갈 수 있는데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야, 어디 가라며. 멈춰. 야. 야, 어디 가라며. 멈춰. 가라며. 가는데. 멈춰봐.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 나는 빈 공간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너 너무 내 생각보다 사실은 그런.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좌회전을 하면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진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안정을 되찾은 선혜 씨. 잘 가고 있는데 되게 놀랄 것 같아. 다행히 큰 도로는 조금 익숙해진 듯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에 봉착.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좁고 복잡한 생활도로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결국 주차된 차에 막혀서 한 번에 좌회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 가는 거 이러니까. 못 가는 우선 앞으로 좀 더 가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좀 더 가고 멈춰서 후진. 뒤로 가는 방향으로 돌리면 되지. 그치? 그리고 엑셀 밟아. 브레이크. 근데 여기서 차가 오네? 앞으로 다시 가. 차 지나가게. 멈춰. 지나갈 수 있나? 지나가신다. 다들 운전을 잘하시네. 아주머니 끌고 지나가실 거예요. 이면도로 즉 생활도로에서는 수시로 오가는 차들과 마주칩니다. 보행자도 늘 조심해야 하죠. 아니야, 갑자기 차가 나왔어. 나는 어디로 갈까? 후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 너도 이거 보여 옆에? 도로 폭이 좁다 보니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건 기본. 후진은 급하게. 운전 기술은 물론 섬세한 공간 감각까지 필요합니다. 나 운전하고. 잠깐만 멈춰. 여기서 무조건 멈춰 있어. 알았어. 차선이나 신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안전운전을 위한 규칙은 존재합니다.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하죠.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더 긴장되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운전이 익숙해도 돌발 상황이 많은 복잡한 생활도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웠어요. 나 오늘 이 차 타고 속초 가야 되는데 차 왔다 갔다 박으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운전을 10년 동안 되게 잘 해왔는데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말로 가르쳐 주려니까 이게 맞나? 그때 더 생각이 들고 골목길에서 피해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솔직히 그냥 생각하면 도로랑 똑같을 거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오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근처에 골목길이 좀 많은 편이고 골목길이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많고 네. 주차된 차들도 많아요. 그래서 차가 마주 올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잘 피해갈지 도로의 먼저 생활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무조건 지켜야 하는 포인트가 있죠. 속도를 낮추는 것들은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완전하게 제어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생활도로에서 시속 30km 이상은 사고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유의점을 짚어봤습니다. 저기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있고. 자, 우리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회전 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스탑. 스탑. 지금 저 사람이 있어도 이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반대쪽 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교통사고 한 건이 난 거예요. 아 제가 너무 빨리 안 돼. 사람만 피할 생각을 해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것만큼 핸들도 천천히 그리고 정교하게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방법만이 답이겠죠. 코너를 타고 있을 때 속도를 확 올린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야. 가속과 제어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저 차가 오는 거 좁은 도로에서 차가 마주 오거나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로가 막혔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빠른 판단을 해서 양보하거나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인데요. 반대로 풀어줘야지. 생활도로에서 사고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 없는 교차로인데요. 사고를 겪지 않으려면 통행 방법을 숙지해야겠죠. 직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누가 먼저 선 진입해 뱉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자동차가 1번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그 차를 보내주고 아무도 없을 때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권에 따라 만약 동시에 진입했다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요. 도로 너비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뒤통수가 보이는 보행자가 흘러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경적을 톡 쳐서 보행자에게 알려주세요. 확실히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 자신감 지금 몇 프로? 저희 지금 한 80%. 네, 80. 유나야, 엄마가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해볼게.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좋은데 많이 다니자. 도로에 나갈 때는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장롱면허 탈출 프로젝트에서는 잘못된 운전 습관을 고치고 싶거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고 싶은 분들의 많은 사연을 기다립니다.